안녕하십니까, 닥터부동산의 심규진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마곡에 편의점을 오픈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지역이 가장 최고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곳인가, 또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커피 전문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. 이번 영상에서는 편의점을 제가 이제 확인을 해 볼 겁니다. 또 다음 영상에서는 계속적으로 뭐 음식점이라든가 또 분식점이라든가 이러한 창업을 할 때 과연 어느 지역이 최고의 매출이 나오는가, 또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편의점 편인데요. 자, 마곡 편의점을 창업하면 마곡의 어느 곳이 과연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곳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곡의 상권은 이 역세권별로 이 5개 정도의 상권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또 제가 살펴봤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가장 좋은 상권, 또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곳, 이곳이 이제 발산역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평가가 나왔습니다. 이번 이 편의점 편에서도 가장 많은 편의점과 또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발산역 상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총 발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300m 이 상권 내에는 총 15개의 편의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조사가 되었고요. 전체적인 총 매출, 그러니까 한 달 매출이라고 보면 되겠죠. 월 22억 8,891만 원 정도의 총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. 그래서 평균적인 매출을 보면요, 1억 5,291만 원. 그 중에서도 이제 모두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지금 매출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위 20%, 또 하위 20%, 또 중간 정도 하는 이런 업체들이 또 따로 있겠죠. 그래서 상위 20%의 편의점들은 월 2억 8,685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. 하위 20%는 474만 원, 거의 월세도 내기 힘든 구조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조금 낮은 이러한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. 이용 고객은 월 43만 8,406명 정도가 이곳을 이용하는 것이고요. 이분들이 오셔서 평균적인 매출, 그러니까 한번 사실 때 구매하는 금액 자체는 한 5,221원 정도가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발산역이 이번 편의점 편에서도 최고 상권으로 등극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마곡 나류역 상권이 그 다음을 차지했는데요. 이 마곡 나류역 상권, 지금 검정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에 지금 10개 정도의 편의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어요. 많이 지금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. 처음엔 더 많았었는데요. 그래서 총 매출은, 이곳에서 총 일어나는 매출은 18억 3,589만 원이고요. 평균 매출액은 1억 8,407만 원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요, 이게 여기는 좀 양극화가 좀 심한 것 같아요. 양극화가 심한 것 같다는 이유는 상위 20%의 이 매출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. 4억 1,470만 원. 이곳은 굉장히 좀 알짜인 곳에서는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이제 하위 20%가 9,025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되어서 그래도 양극화는 사실상 발산역 상권이 더 양극화가 심하네요. 보면 474만 원, 하위는 474만 원이니까 그래도 하위 20%까지도 한 9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용 고객은 월 34만 6,265명, 그리고 평균 이용 금액은 5,302원이 조사가 되었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우리가 매출액 면으로 보니까는요, 양천 향교역이 되겠네요. 양천 향교역이 점포수는 7개로 마곡역보다는 작지만 총 매출액 면에서 월 10억 9,619만 원, 한 11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. 평균 매출 금액은 월 1억 5,707만 원 정도가 되고요. 상위 20%는 2억 8,442만 원, 하위 20%가 8,150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. 그래서 총 이용 고객은요, 22만
917명이네요. 예, 그리고 평균 이용 금액은 4,962원이 조사가 되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곡역 상권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점포가 총 9개고요. 총 매출 금액은 월 8억 2,830만 원. 평균 매출액이 1억이 좀 안 되는 9,244만 원이고요. 여기 상위 20%는 한 2억 2,119만 원이 되겠습니다. 하위 20%는 4,657만 원, 이런 정도가 되는데요. 아무래도 여기 그 발상역 상권의 474만 원은 뭔가 안 되는 곳이 계속적으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가 봐요. 예. 아무튼 뭐 그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좀 벗어난 곳에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마곡역 상권을 말씀을 드리면 이용 고객은 월 15만 2,964명이고요. 평균 이용 금액은 5,415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4위를 차지했고요. 자, 그리고 매출액 면으로 좀 제일 작은 것이 신방화역이 됐습니다. 그래서 총 점포수는 6개고요. 총 매출액이 6억 688만 원. 그리고 평균 매출액은 1억 154만 원이고요. 상위 20%는 1억 3,398만 원. 그리고 하위 20%는 6,711만 원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용 고객은요, 13만 766명. 그리고 평균 이용 금액은 4,641원. 이렇게 상권별로 좀 특징이 좀 있는데요.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전체적인 상권 면에서 유동인구는 발생역 상권이 가장 많았죠. 그 다음에 마곡역 상권이 유동인구는 많았지만 장사가 좀 덜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마곡나루역 상권은 발산역 상권에 버금갈 만큼 계속적으로 지금 장사가 잘 되는 상권으로 계속 조사가 되고 있고요. 양천 현교나 마곡역 그리고 신방화역 상권은 그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그냥 이것을 보고 무조건 여기가 장사가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마곡역 상권이 앞으로 얼마만큼 커질 수 있는 상권인가, 양천 현교역이 또 얼마만큼 커질 수 있는 것인가, 또 나머지 발산역이라든가 마곡나루역 상권도 더 어떠한 상황에서 더 커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만이 또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기준일이 2020년 1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여기에 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권을 또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항상 알려드리고 있는데요. 가장 비슷한 상권, 비슷한 상권이라는 것이 그 수준이 비슷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위기가 이제 업무 지역이 많고 아파트가 좀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여의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여기는 100대 상권 중에 47위를 차지했고요. 여의도는 전국 100대 상권 중에 4위를 차지하는 곳인데요. 자, 여의도 역 인근에 편의점은 얼마나 장사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요, 점포가 12개입니다. 예, 그리고 총 매출액은 월 19억 5,753만 원. 월 평균 매출액이 그래서 1억 6,262만 원이고요. 상위 20%는 4억 4,612만 원, 하위 20%는 3,641만 원. 이용 고객은 굉장히 많습니다. 월 41만 6,142명이고요. 평균 이용 금액은 4,704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. 자, 이렇게만 보면은요, 발산역과 비교해서 이 여의도 상권이 더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.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제가 도표로 그려봤는데요.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의도가 12개, 발산역이 15개, 발산역이 더 많습니다. 매출액도 더 많고요. 점포당 이제 평균적인 매출은 이제 여의도가 조금 더 크지만 마곡나루 상권의 이 점포당 매출액이 가장 높네요. 1억 8천으로 여의도를 앞서는 것 같습니다. 이용 고객 면에서는요, 발산역이 44만 명으로 가장 높고요. 평균 이용 금액은요, 마곡역이 5,415원으로 또 가장 높게 조사가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평균 이용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좀 그때 좀 틀린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. 이용 고객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여의도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발산역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. 그만큼 발산역이 굉장히 큰 상권으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앞으로 더 클 수 있는
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안 들어온 이 연구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단지들이 들어찬다라고 했을 때 여의도를 앞설 수도 있지 않나,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해 봅니다. 자, 여러분들이 편의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이러한 창업을 생각하시고 어디에 또 이 창업을 할지를 또 고민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? 저희 닥터마곡 부동산과 상의를 하시면은 여러분들께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과학적인 그리고 좀 실패 없는 창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상가를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 다음번에도 좋은 또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